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 기일이 진행 중입니다. 잠시 후 오후 2시부터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령관 중 한 명인데요. 오늘도 같은 주장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이후 오후 3시 30분부터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언대에 설 예정인데요. 이 시각 주요 법적 쟁점들 사회부 법조팀의 이채연 기자 그리고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채연 기자, 지금 6차 변론 첫 번째 증인 신청이 끝났잖아요. 네. 지금까지 과정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6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했고요. 오전 10시부터 변론이 시작이 됐는데 이때 지금 수방위 제1경비단장인 조성현 단장을 직권으로 증인을 신청을 했고요. 예. 이후 곧바로 10시 12분부터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에 대한 본격적인 증인 신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의 증인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의 주신문 그리고 이어서 국회 측의 반대 신문이 이어졌고 이후 다시 양측이 이제 질의를 이어가면서 총 주어진 90분을 넘긴 1시간 40분 정도 증인 신문이 이어졌고요. 예. 이후 이제 김현태 단장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휴정을 했다가 오후 2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이 돼 있고 이어서 3시 반에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 신문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예. 네, 지난 화요일까지는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오늘은 오전 10시부터 종일 심리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 몇 시 정도까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 이제 증인 신문에서도 증인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겪다 보니까 시간이 다소 길어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를 봤을 때 결국 시간적으로도 7시간 가량이 소요가 됐었거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증인들이 줄줄이 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앞서 지금 증인 신문을 마친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 같은 경우에도 주어진 30분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렸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사실상 오는 변론 기일에서 증인 신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경우 주신문, 반대신문, 그리고 재판관들 역시도 충분히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신문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시간이 다소 조금 더 걸릴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자면 상대적으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의 경우에는 증인신문의 사항이 어느 정도 될지, 그러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보다는 좀 적을 것으로 예측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지난번과 유사하게 총 걸리는 시간을 보면 6, 7시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재판부에서 마냥 시간이 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적절하게 좀 운영을 하면서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일단 증인신문 하나를 끝냈고 예. 잠시 점심과 휴식 시간을 경하면서 휴적을 하고 있고 이후에 2시부터 이제 증인신문이 2명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네. 지난번보다는 당연히 일찍 끝날 것이라고 보고요. 예. 저녁 전에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까지 했던 2시부터 했을 때 어쨌든 총 그 심판 시간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네요. 네, 그럴 수 그러면 있어 종일 보이죠. 신문이라고 하기가 좀 뭐한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런 경우에도 사실 밤 늦게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9시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증인들도 그렇고 지금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 변호인이라던가 당사자들 역시도 피로도도 누적될 수밖에 없고요. 예. 집중도라는 관점에서도 사실 오전부터 종일하는 것과 오후부터 시작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오후부터 시작하면 뒤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증인신문을 조금 더 한다거나 조금 더 집중해서 변론을 진행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적인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지만 오늘은 지금 2시부터 다시 재개될 때 남아있는 증인신문이 2명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필요하다면 재판장들의 어떤 재량 하에 더 오래 신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이 차이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은 휴정 상태고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속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저희가 앞서 있었던 그 증인신문 내용 한 번 더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현태 특수임무단장의 증인신문이 끝이 났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증인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먼저 신문을 진행했죠. 주로 어떤 질문들이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김현태 단장이 속한 특전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수방사와 함께 계엄 당일 국회로 병력을 출동했던 핵심 부대입니다.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현태 단장을 상대로 비상계엄을 언제 처음 인지를 했는지, 그리고 국회 출동을 누구의 지시로 받았는지, 또 최초 임무는 뭐였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계엄 당시에 지시를 받았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물었고요. 예. 그러니까 특히 지금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부터 비화폰을 통해서 뭐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 뭐 150명이 안 되게끔 막아라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거를 이제 김현태 단장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했다라고 지금 검찰 수사 결과 나왔던 부분인데, 예.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김현태 단장이 얼마나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 지금 뭐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받은 임무는 의원회관을 봉쇄해서 건물을 확보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데, 예. 그럼 이게 이제 앞서 뭐 곽종근 전 사령관이, 그러니까 상사죠. 곽종근 전 사령관이 받았다라고 하는 뭐 국회 건물 확보, 통제, 뭐 경계 이런 의미와 좀 다른 것 아니냐. 그러니까 곽종근이 받았던 임무랑 어떤 차이가 있었냐. 뭐 이렇게 이제 묻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봉쇄 확보라는 의미가 국회의원 출입을 차단한다는 지시가 아니고, 단순히 이제 건물들을 뭐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었지 않냐라고 다수 윤 대통령 측에게 유리한 질문들을 좀 집중적으로 물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곽종근 전 사령관 두 번째 이제 증인으로 출석할 곽종근 전 사령관은 엊그제 국회에서도 똑같이 의원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정확히 드렸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에는 곽 전 사령관에게 150명 넘으면 안 되는데 정도는 들었는데 그게 의원을 지칭하는 말인지 몰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지금 김 단장 입장에서는 국회 상황도 몰랐고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얘기가 의원을 끄집어내는지 몰랐다, 이게 그 재판부에 오늘 뭐 호소되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증인 신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예. 결국 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 선포가 정해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처음부터 열린 것이고, 이것이 적법하게 국회의원들의 해제 의결에 따라서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네. 만약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적법하게 비상계엄을 해제할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을 이 해제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의결을 막기 위해 일부를 체포하려고 했다거나, 아니면은 국회 이 본회의장으로 무력의 어떤 인연들을 투입을 했다 한다면은 이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에 대한 어떤 체포 지시라든가 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본회의장 같은 부분을 봉쇄하려 하는가가 쟁점이 되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고, 반면 곽종근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 하고 있는 이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고 이 진술을 우리가 법적으로는 탄핵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쉽게 언급하자면 이 진술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결국 그 곽종근도 전 사령관으로부터 실제로 지시를 받아서 병력을 투입시킨 이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오늘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인데, 예. 지금까지 나온 이제 오전에 있었던 김현태 이 특수임무단장의 증언들을 보자면, 일단 150명이라는 이 수치에 대해서는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들은 부분이 맞다.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 역시도 누군가로부터 뭔가 전해받은 내용을 본인에게 다시 전달해 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증언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이 150명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이것이 국회의원인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끌어내라, 이 단어들은 실제로 본인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들은 바가 없다고 이제 증언을 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이 부분이 이전에 이제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이 이야기해왔던 내용과는 또 배치됩니다. 예. 당시에는 이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때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증언을 하기로는 국회의원들의 압박스러운 그런 질문 때문에 답했다, 이런 취지로 또 대답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결국 재판관들은 이 증언들, 진술들 모두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허점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오후에 있을 곽종근 전 사령관의 그 증언 내용과를 비교해 보면서 예. 결국 신빙성을 따지는 그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 증언이나 진술들의 어떤 정확도 내진 신빙성을 따지게 됩니다. 근데 이 150명이라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우리가 보통 어떤 진술이나 증언을 할 때 구체적으로 뭔가 수치가 포함될 때 아니면은 더 세세한 상황을 묘사할 때 이 전후의 상황들을 더 많이 묘사할수록 신빙도가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자면 150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된 건 재판부에서도 굉장히 이 증언 자체의 신빙성은 매우 높다고 중요한 증언으로 볼 확률이 높은데 예.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병력을 이동시키는 그런 지시는 명확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호한 지시에 병력을 이동시킨다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어서 이 150명이 되면 안 된다는 진술을 그러면 어떻게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은 어떤 식으로 이해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곽정근 전 사령관이 이번 6차 변론 기일에서 거의 핵심 증인이 아닐까 이런 그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채연 기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김현태 단장 첫 번째 증인으로 지금 나왔던 김현태 단장이 의원을 끌어내라는 말은 못 들었다고 했고 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건 본인의 지시였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네. 그 진술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오전에는 이 국회 병력을 출동한 것을 두고 과연 이제 국회를 국회 입법화를 무력화하려고 했던 것인지에 대한 집중 질문이 이뤄졌는데 예.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는 이제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못 받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국방장관이나 특정사령관 누구로부터 지금 의원을 끌어내라 지시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 안에 뭐 30통 넘는 통화를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 예. 그래서 좀 일부는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지만 150명을 안 되게 하라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것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국회 측에서 이제 봉쇄의 의미를 물어보면서 이거를 국회를 모두 틀어막고 저지하려는 의도는 아니고 매뉴얼에 따라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김현태 단장 역시 그렇다, 통상적으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 과거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라던가 앞서 증언을 했던 내용과 조금 일부분 다른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후에 2시에 이제 상사인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더 집중이 될 것 같은 이유인 거고요. 예. 그러니까 앞서 이제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을 했을 당시에 뭐 저한테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야 하는데 가능하겠냐 이렇게 물어봤었다라고 본인 입으로 직접 말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들과 좀 배치되는 측면의 진술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50명이 결국에는 국회의원임을 몰랐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고,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질 줄 몰랐다라고 하면서 진술을 했고, 뭐 실탄 부분이라던가 뭐 다른 뭐 케이블타 이런 것들도 뭐 가지고는 갔지만 뭐 사람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뭐 정문을 봉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예. 네, 김현태 단장이 그 150명이 의원을 의미하는지 몰랐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또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는 전혀 없었고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적법한 출동이었다 생각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들어봤을 때 이 발언들이 좀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을까요? 사실 재판은 오늘 변론 기일이 정말 중요한 6차 변론 기일은 맞습니다. 네. 중요한 증인들이 출석하기 때문에 이 탄핵 심판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변론 기일은 맞지만 이 변론 기일이 사실 재판의 극히 일부라고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 재판의 결과는 전체적인 변론을 모두 다 듣고 그리고 제출하는 문서들, 증거들을 다 통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재판에 어떤 윤곽이 잡히기 때문에 단순히 오늘 있었던 증언들을 하나하나만을 놓고 누구에게 유리한지 누구에게 불리한지는 사실 평가가 어렵습니다. 예. 오늘은 지금 이 상황으로만 보자면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증언들도 만약 그 증언의 신빙성이 이후에 있는 증인 신문이라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증거 자료에 의해서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하나마나한 내지는 오히려 또 불이익한 증언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을 충분히 감안해야겠지만 일단 오늘 오전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보면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어떤 지시들을 받고 병력을 이동시킨 것은 맞지만 지금 이 김현태 특수임무단장은 이것이 비상계엄인지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지 못한 채로 그러니까 TV를 보고 나서야 지금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인지 알았고 예. 단순히 일종의 상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병력을 이동시킨 것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지금 증언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증언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국회로 병력이 이동한 모습은 이미 영상을 통해서 다 확인이 네. 됐습니다. 네. 지금 실시간으로 현장을 우리가 모두 지켜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연 무력으로 이걸 진압하는 과정, 뭐 유리창을 깨트린 사정들, 그리고 뭐 케이블 타이 같은 부분들이 같이 지참이 되었다는 그런 진술들, 그리고 이미 실탄들을 확보했다는 진술들 이런 부분들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수사 과정에서 초기에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꼽혔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적어도 김현태 이 특수임무단장은 일단 케이블 타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을 이제 잠그기 위해서 가져간 것이지 이것을 사람을 향해서 쓸 그런 의도도 전혀 없었고 예.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예. 부분을 증언을 통해서 언급을 했고 네. 그리고 유리창을 깨트린 부분도 유리창을 깨서라도 진압하라라는 구체적인 어떤 지시 명령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쨌든 국회를 이제 봉쇄하기 위해서 이제 유리창을 깨고 본인의 판단 하에 진입을 한 것이다라고 알겠습니다. 또 예. 증언을 한 점이 있습니다. 그 변호사님, 일단 국회 측에 신청한 변호사도 있고 피소추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 신청한 변호사가 아니 그 증인이 있잖아요. 증인이요. 예, 죄송합니다. 증인이 그러면 뭐 크게 길어지지 않더라도 우리 측에 조금 유리하니까 신청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렇죠.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예. 적어도 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그런 정황적인 그런 상황들을 알고 있는 자에게 증인 신청을 하기도 하고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말 궁금할 때, 더 밝힐 부분이 있을 때 이때에도 당연히 증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예. 결국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기억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기억나는 대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게 되는데 지금 오전에 있었던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입니다. 예. 근데 이전에 발언들을 보면 얼핏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을 했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곽 전 사령관이 굉장히 강도 높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런 지시를 했다.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했다. 이번 기회에 뭐 잡아들이라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와중에 곽정근 전 사령관이 하고 있는 이전의 진술이나 오늘 있을 그 증언들을 어떻게 보자면은 좀 증명력이나 그 신뢰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김현태 이 특수임무단장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증인을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예. 뿐만 아니라 결국 이 국회에 병력을 이동시킨 그 당사자가 김현태 특수임무단장이기 때문에 그날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증인 신청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예.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 부합하는 일단 증언들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증인 신청을 하기 전에 사전에 그 출석하는 증인과 미리 만나볼 수도 있는 겁니까? 변호인들이 어느 정도 뭐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예. 증인들은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합니다. 네. 이 선서를 하는 내용에는 결국 기억에 반하지 않는 증언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기억나는 대로 증언하겠다는 것을 선서하는 것이고 만약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예. 변호사로서 어떤 위증 부분, 그러니까 잘못된 진술이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떠올려서 진술을 하게 한다는 건 그 자체로도 범죄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그 탄핵 심판정에서 한 발언과 그 이전에 뭐 검찰 조사나 청문회나 기자회견에서 했던 발언들이 상충될 경우에는 재판관들이 그 탄핵 심판정에서 한 얘기만 갖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모든 것은 판단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점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이전에 있었던 그 6차 변론기일 전에 이제 5차 변론기일에서 이진우 사령관과 여인현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극히 발언을 조심하는 모습을 예. 보였죠. 대부분 본인이 어떤 형사재판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는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 예. 그 부분만 보더라도 오늘
그때 있었던 탄핵 심판은 당사자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재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기에서 나오는 이 모든 발언들이 기록되게 되고 영상으로 남게 되고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형사 재판, 본인들의 재판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 점을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오늘 있는 증언 굉장히 중요하죠. 가장 1순위로 놓고 판단을 하겠지만 그 외에 모든 사정들이 당연히 판단을 하는데 기초 자료로서 증거로서 신청된 부분들은 판단이 되게 되고 예. 지금 수사 기록 같은 부분들이 증거로서 지금 신청이 되어 있고 채택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진술들도 증거 채택을 통해서 당연히 판단의 자료로는 삼을 수 있습니다. 예. 예. 이제 곧 2시가 될 테니까 변론이 또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많은 분들이 이 탄핵 심판을 보면서 헌재 심판을 보면서 재판관들의 질문도 굉장히 날카롭구나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그 첫 번째 김현태 단장에게 재판관이 질문한 게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양측의 신문이 다 끝난 다음에 재판부가 직접 물어보기도 한 것들이 있는데요. 예. 일단 정영식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헬기 투입 부분과 실탄 소지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에 이어서 지금 2차로 후속적으로 도착한 헬기 병력들을 뭐 어디로 오라고 했냐, 그래서 뭐 어떤 임무를 줬냐, 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물어봤고, 예. 그리고 지금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증인이 유리창을 깰 무렵에는 그 현장에 도착해 있던 병력들이 몇 명이었냐 이렇게 되게 구체적으로 묻기도 했고요. 이후에 그리고 본관에 진입할 때까지만 해도 실탄을 뭐 개인적으로 나눠주지는 않았지만 뭐 탄통은 들고 간 거였냐, 되게 이게 세세하게 이 병력 진입부터 무력화 시도 여부에 대한 그 입증을 위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했었고, 예. 김영주 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계속 이어지는 부분, 이 상부 지시에 대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지시가 있었는지를 두고 체포 지시를 화상회의로 들었던 것이 맞냐라고 예. 좀 집중적으로 물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령관이 화상회의를 마이크를 켜놓고 했었는데 이때 나중에 뭐 이런 사령관이 지시한 내용도 다른 여단의 부대원을 통해서 지금 김현태 단장이 들었다라고 검찰 조서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냐. 라고 물었을 때 또 예. 이제 김현태 단장은 뭐 진술했으면 그 당시 기억이 맞다, 또 이런 취지로 약간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상부의 지시를, 그럼 곽종근 전 사령관이 받았던 지시가 뭐 누구로부터 받은 지시였는지, 그게 윤 대통령인지 국방장관인지 뭐 몰랐던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받았던 임무와 본인에게 임무를 전달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임무에 대해서도 좀 집중적으로 묻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 네, 이제 오후 2시가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의 증인 신문이 시작이 거의 될 걸로 보이는데요. 자,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김현태 단장의 상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직접 지시를 내렸던 인물인데 어떤 진술들을 하게 될지 주목이 되죠, 그만큼. 맞습니다. 일단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는 며칠 전 내란 국조특위에서도 직접 출석해서 좀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서 뭐 화요일 날 나왔던 이제 군 수뇌부들과는 다르게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예. 일단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영현 장관으로 이 얘기했던 이제 계엄 당시에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라는 이 발언에 대해서 요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맞다라고 분명하게 재반박을 했고요. 예. 네. 그러니까 뭐 당시에 대통령이 전화를 했을 때 본관 안에 특전사 요원들이 없었는데 어떻게 요원을 끌어내는 게 가능하냐라고 좀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네. 윤 대통령 측에게 다소 불리한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주장하는 부분, 뭐 경고성 계엄이었다, 뭐 질서 유지용 군 투입이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고, 역시 이것에 대해서도 본인이 계엄 도중이나 계엄 전에도 뭐 누구로부터 경고성 계엄이었다, 뭐 시민을 보호하라, 뭐 이런 내용들을 들은 바 없다라고 정면을 반박했기 때문에 예. 기존 진술들을 좀 유지를 하면서 윤 대통령 측과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네. 예.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군복을 입고 헌재에 출석을 했고 현재 윤 대통령과 대면하고 있다라는 속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그 화면 보여드린 것처럼 군사경찰 차량을 타고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는데 구속된 상태잖아요. 그
5차 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이진우 전 사령관, 여인영 전 사령관처럼 구속이 된 상태인데 이 부분이 또 헌법재판소에서 진술을 할 때 변수라면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진우 전 사령관, 여인영 전 사령관의 경우에도 사실 이 헌법재판소에서 증언을 하는데 굉장히 좀 소극적인 예. 모습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곽종근 전 사령관은 저도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보통 형사재판의 당사자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다른 재판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는데 사실관계가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영향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곽 전 사령관도 기소된 상태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증언에 부담감을 느낄 수 있게 된데 그런데 또 곽정근 전 사령관은 조금 입장이 좀 달라 보이는 것이 어제만 보더라도요. 예. 굉장히 높은 발언 수위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높다는 건 좀 더 구체적이고 세세하고 이런 부분에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취지에서 발언드린 부분인데 예.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 이미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식으로 발언을 했다면은 오늘 있을 증인신문에서도 기존의 입장과 동일한 그런 톤을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나 예.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결국 기억에 반하지 않는 기억나는 대로 증언을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거든요. 네. 곽종근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다른 이전에 있었던 증인들보다는 더 구체적이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할 가능성이 현재 점쳐져 있고 예.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자면은 이번 전체적인 탄핵 심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보여지고 만약 이전에 굉장히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나온 진술들이 많은데 오늘 어떤 식으로 증언을 하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그 진술들이나 증언들의 신빙성이 높아질 것인지 예. 아니면 이 신빙성이 낮아질 것인지 이 부분도 이제 확인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 오전에 있었던 김현태 특수임무단장의 증언과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또 재판부에서는 누구의 증언이 더 신빙성이 높을지 확인하기 위해 예. 다른 증인들을 또 부른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어떤 증거 자료들을 확인할 가능성이 점쳐져서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엊그제 출석한 증인들 전 사령관 2명, 여인영, 이진우 사령관과 오늘 출석하는 곽 전 사령관은 태도가 되게 다른 거잖아요. 근데 사안은 되게 비슷하잖아요, 지금. 구속 기소된 상태도 비슷하고 계엄날 계엄군으로서 그 지시를 받고 행동한 그런 상황은 비슷한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건 어떤 뭐 개인의 성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걸 생각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사실 모두 같은 혐의,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렇게 가담의 정도라던가 아니면 그 행위의 태양은 다를 수 있겠지만 예. 일단 지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적어도 이 당사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던가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어떤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고 예. 이에 따라 실제로 움직인 사람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거든요. 물론 본인이 이제 기억나는 대로 지금 증언을 하고 있을 것이고 이진우 전 사령관과 여인현 전 사령관의 경우에도 어찌 보자면 이전에 있었던 진술들을 완전히 뭐 뒤바꿨다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결국 여기서는 좀 말을 아끼고 본인의 형사재판에 가서 다투겠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답변이 제한됩니다라는 말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답변하지 않고 내 재판에서 다투겠다. 이렇게 좀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에는 기소된 바가 없어서 어찌 보자면 이 본인의 형사 재판은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전과 동일한 기조의 발언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고 예. 곽종근 전 사령관도 아직 증인 신문을 이제 다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어떤 태도로 임할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지금까지 굉장히 어떤 본인의 생각대로 이제 기억나는 대로 진술을 해왔다는 측면을 유지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지금으로선 보여집니다. 네, 예. 오늘 심리 역시 그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증인 신문은 금지가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지난 변론 때를 보면 홍장원 전 차장의 말에 반박을 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 내용들이 언론으로 보도되기도 했잖아요. 그럼 오늘도 그렇게 대립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충분히 지금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진술들을 반박해야지만
어쨌든 이 탄핵 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반박을 하는 모습도 보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제 오전에 있었던 부분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부분 이제 뭐 눈을 감고 그냥 경청하는 네.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아마 당연히 이 과정을 이제 꼼꼼하게 복귀하는 과정을 걸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휴정 시간이 꽤 있었잖아요. 네. 한 2시간 가까이 되는 이 시간 동안 물론 식사도 하고 휴식도 취하지만 변호인들과 충분히 오전 상황을 복귀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 오후에 어떤 부분들을 준비할 것인지를 대비했으리라고 보거든요. 예. 아마도 이 시시각각 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 곽정근 전 사령관의 증언을 들은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이 변호인을 통해서 이제 메모 같은 부분을 전달해서 하고자 하는 말을 대신 전달하도록 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이것은 본인의 입을 통해서 언급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된다면 본인이 직접 발언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 재판 전체로 보자면 내가 지금 말할 때의 태도, 눈빛, 제스처, 흔들림 이 모든 걸 지금 재판관이 보고 있거든요. 네. 이 전체가 재판 과정이기 때문에 예. 직접 발언하는 게 나을지 변호인을 통할지도 사실 지금 조율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증인의 진술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피청구인이 반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바로 진술권을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재판관이 허락을 해야지 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반대 신문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곽정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이라 예. 먼저 국회 측에서 본인들이 묻고자 하는 말을 묻고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를 보고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반박할 부분들이 있다 하면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과정, 다시 한번 또 제주신문, 제반대신문을 또 거치는 과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의견 개진 과정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반박이 가능합니다. 예. 이제 곽정근 전 사령관 증인 신문이 시작된 것 같은데 지금 헌법재판소 소식 나와 있습니까? 네, 지금 곽정근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조금 전부터 시작했고요. 예. 곽 전 사령관 증인 선서를 거쳐서 지금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네.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뭐 발언하는 내용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 제일 먼저 좀 눈에 띄는 부분이 국회 측 변호 대리인단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 조건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지금도 그러하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초기에 병력들을 투입할 때 안 됩니다라고 이제 거부하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고 했는데 맞냐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렇다라고 하면서 기존의 이제 본인 주장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그 특전사령관 예하 부대 뭐 1공수여단이라든지 뭐 3공수여단 같은 경우는 국회뿐만이 아니라 뭐 선관이나 뭐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이런 곳에도 병력을 투입하라는 이제 지시가 있었다고 검찰 조사가 나왔는데 예. 그것도 역시 이제 김 전 장관으로부터 투입 지시를 받아서 출동 지시를 내린 게 맞냐라고 했을 때도 모두 그렇다라고 답변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오늘 첫 번째 김현태 단장 그리고 지금 곽정근 전 사령관 오늘 증인이 중요한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 뭐 국방장관, 지금 곽 전 사령관, 김현태 단장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느냐? 그게 일관성이 있느냐? 아니면 그 중간에서 오늘 그 답변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느냐? 이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뭐 곽정근 전 사령관, 뭐 김현태 특수임무단장 이 순서로 어떻게 보자면은 지휘 명령이 하달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는데 예. 이 가운데가 모두 어떤 내용들이 일치하면 이 각각의 진술의 신빙성은 거의 뭐 사실에 부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조금씩 말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결국 이 오늘 있는 증인 신문은 지시한 사람이 지시한 내용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지시를 받은 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 이 부분들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단계를 내려오면서 어떤 식으로 조금씩 변해진 부분이 있는지 예. 아니면 여기에 본인의 재량이 어느 정도 투영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유심 있게 볼 것 같습니다. 그 지난 변론기일에도 그렇고 재판관이 윤 대통령이 증인신문 중간에 발언하는 걸 막았잖아요. 그 왜 막은 거예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사실 이 헌법재판 같은 경우 재판관들의 어떤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측면도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 이런 중간 과정에서 만약 지금 증인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 예. 현직 대통령이 예. 어쨌든 지금 현직 대통령의 지위를 갖고 있고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어떤 이 상관 정도가 아니라 한나라의 대통령이잖아요. 내가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중간에 뭐 질문 던진다거나 발언을 막는다거나 위축돼. 그렇죠. 예. 당연히 증인으로서는 위축된다거나 불안감 내지는 제대로 진술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사실 뭐 지금 아예 재판정에 나가 있게 한다거나 가림막 같은 설치는 필요 없다고 보았지만 예. 적어도 중간중간 말을 끊거나 이 부분은 좀 제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예. 곽종근 전 사령관의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군 투입 지시를 받았다. 네. 12월 3일 오후 9시 45분쯤 김용현 전 장관의 전화를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추가된 내용이 더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국회 측에서는 그 곽 전 사령관의 검찰 조서 내용을 중심으로 당시에 어떤 지시를 받았고 병력 투입을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시를 받았는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는데요. 지금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다 기억하는 게 맞냐라고 지금 대리인단이 물을 정도로 예. 곽 전 사령관이 되게 세세하게 아.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모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뭐 본인이 언제 계엄을 인지를 했는지 뭐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걸 확인했냐 그렇다. 그리고 그 직후에 특수항공 단장한테 항공기를 출동하고 사령부로 들어와라라고 지시했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당시에 지금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헬기 투입을 국회로 출동시켰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날까지만 해도 사실 이제 부하들한테 뭐 북한에 어떤 도발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사실상 이제 구체적인 뭐 이렇게 어떤 계엄과 관련해서의 지시를 부하들한테 이렇게 알리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후에 이런 뭐 부하들, 그러니까 특수항공 단장한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진술했고, 이후에 지금 헬기 12대가 도착을 하면은 국회로 가고 특임 단장 역시 이렇게 뭐 국회로 가라고 했던 거 맞냐의 질문에도 맞다라고 하면서 지금 본인이 기존에 뭐 나와서 국회 등에서 나왔던 진술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긍정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렇게 정확한 날짜와 시간까지 얘기를 해가면서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진술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어떤 질문들을 하게 될까요? 그렇죠. 사실 어떤 진술을 보면은 내가 뭐 이날 이런 지시를 받았다라는 이런 진술보다는 내가 뭐 누구로부터 정확히 몇 시 몇 분에 이런 전화를 받았고 내가 이런 전화를 받는 모습을 주변에서 누구누가 함께 지켜봤고 그 이후에 내가 이런 메모를 남겼다라는 게 있으면 더 신빙성이 높아지죠. 예. 곽종근 전 사령관도 당연히 이전에도 이런 수사에 대비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본인들의 기억을 복귀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하고 나왔을 것이고 당연히 지금 구속 기소된 상태지만 오늘 증인 신문의 중요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정리하고 나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그 진술이 점점 더 구체적인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생각하게 되고 다시 한번 주변 사람들에게 뭐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은 지금 진술을 굉장히 증언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두루뭉술한 그런 증언보다 구체적인 증언일수록 이걸 깨트리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다만 그렇다면은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게 뭐 그 시간 뭐 누구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다라는 그런 진술이 있으면 그 시간이 잘못됐다. 그 시간에 내가 이런 지시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거나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실관계를 말해줄 수 있는 증인을 내세운다거나 아니면 오늘 당장 이 반대 신문에서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이 하고 있는 이 증언들에 대해서 허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물어볼 것 같고 예. 그런 구체적인 지시를 뭐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몇 시에 받았는가 그 시간에는 지금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던 시간 아니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할 것으로 예상이 가능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그 곽종근 전 사령관이 답변한 내용을 자막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러려면 내용을 오늘 첫 번째 증인 김현태 단장의 답변과 좀 비교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바가 있지만 김현태 단장이
증인신문 마치고도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김현태 단장이 증인 신문을 통해서 한 내용들이 기존에 본인이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이나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내용들과 좀 일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취재진들이 몰려서 질문을 했고요. 예. 다시 한번 이제 국회의원이라든지 끌어내라는 말을 명확하게 했던 것이냐라고 기자들이 재차 물었을 때 그런 말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 그럼 당시에는 왜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들을 했냐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는 뭐 아무 정보가 없이 갔었고 좀 이제 검찰 조사에서도 지금 보니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뭐 본인이 정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좀 적극적으로 진술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장관에게는 내란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이제 본인의 상사로서 만약에 이게 내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아예 출동 지시를 안 시킬 분이었을 거다라고 답하기도 했고 지금 뭐 내란에 대해서는 지금 곽 전 사령관이 뭐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좀 곽 전 사령관을 일부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보이기도 했지만 예.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지금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구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명확한 지시 또 체포를 해라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반면 예.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재차 지금 의결 정족수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뭐 대통령님의 지시다라고 김현태 단장에게 지시를 했다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예. 진술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곽 전 사령관의 입에 더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예. 그 김현태 단장의 말에 대해서 이제 뭐 윤 대통령 측엔 좀 유리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지금 김현태의 입을 통해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목적이 아니었지 않냐 병력을 투입한 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어떤 그런 평화적 계엄을 밝힌 것과는 맞지 않냐 라면서 좀 정확히 일치한다 라면서 좀 일부 이제 거드는 모습도 보였었습니다. 지금 곽 전 사령관이 그 신문에서 답변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소식이 업데이트되는 속도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해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은 그냥 바로바로 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네,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지금 진술들을 한번 보면 김용현 전 장관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김용현 전 장관의 전화를 받았고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 출동을 지시했다. 또 헬기 출동도 지정해서 지시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탄핵심판정에서 한 얘기지만 이 발언들이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건가요? 경우에 따라서는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그 각자의 재판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또다시 쟁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같은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각자의 지금 형사 재판에서 다시 한번 관련해서 뭐 진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지금 증언 내용들이 자막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데 뭐 비살상 무기만 휴대하도록 뭐 지시를 했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헬기 출동 같은 부분도 지정해서 지시를 받았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국회 측에서 먼저 질문을 하고 있겠지만 관련해서 사실 본인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질문에 지금 현재까지로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결국 이전과 유사한 내용을 여전히 증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의 군 투입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병력이 출동을 한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이 국회에도 헬기 투입 이런 부분들을 지시를 받았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헌재가 잡아놓은 기간이 8차 변론 기일까지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변론 기일이 연장이 될지 안 될지가 궁금해지는데 그거는 언제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직 재판부에서는 고심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현재까지 추가로도 증인들이 지금 채택이 되고 있고 그 채택된 증인들은 지금 2월 13일에 있을 8차 변론 기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조지호 전 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지금 다시 마지막 변론 기일로 잡고 있는데 만약 지금 이어지는 지금 오늘 6차 변론 기일이니까 7차 변론 기일은 또 증인이 4명이거든요. 네. 이 이후 그리고 또 8차 변론 기일까지 가면서 예. 증인이 더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제 그날 뭐 너무 많은 숫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이후에도 변론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은 전 열려 있다고 보고요. 예. 만약 재판부에서 더 이상의 변론 기일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8차로서 변론 기일을 모두 종료할 가능성도 있지만 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그 탄핵 심판도 17차례 정도, 그러니까 10차례가 훌쩍 넘게 변론이 진행됐긴 했고 물론 예. 쟁점이 더 많았다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감안한다면 저는 더 열릴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8차까지 가봐야지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 오후 2시부터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 증인신문 시작이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추가된 소식 네. 있을까요? 지금 뭐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인 만큼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당시의 병력 출동을 어떻게 지시했는지 지금 분초별로 세세하게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있고 이 곽 전 사령관이 당시에 이제 메모를 했던 걸로 보여요. 지시받은 내용들을 메모하면서 예. 선관위를 비롯해서 뭐 여론조사 꽃이라든지 국회라든지 본인의 이제 특전사의 예하 부대들을 속속 언제 몇 명을 투입을 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이제 본인의 지시를 받았던 부하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까지도 지금 속속 기억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 지금 국회에 뭐 헬기가 투입했을 때 곽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던 항공단장이 96명을 태운 헬기 12대를 국회에 착륙시킨 거 맞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특수임무단, 아까 김현태 단장이 속한 이 707 부대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게 맞냐라고 했을 때 재차 맞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아까 나왔던 이제 케이블 타이를 휴대한다 이런 부분도 질의가 있었는데 이것도 예. 지시한 것이 맞는지 에 맞다고 대답을 했고요. 또 개인 화기 같은 경우는 소총만 휴대하라고 한 거 맞냐. 그리고 권총은 휴대하지 않도록 하고 탄약은 개인에게 미지급한다. 뭐 이런 지시를 내린 것도 본인이 맞냐라고 했을 때 다 맞다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럼 케이블 타이의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는 아까 김현태 단장과 좀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이제 뭐 본인이 부여받았던 임무가 국회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하려고 이제 들어간 것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머릿속에는 건물을 봉쇄하려면 잠궈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출입문을 잠글 때 이걸 쓰면 편하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연상하고 지시를 내린 거다라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고 예. 뭐 장비나 탄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이제 세팅에 돼 있는 이제 매뉴얼 내로의 어떤 취지이지 유사시에 사용하라고 하거나 뭐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무장에 관련된 부분 아까 김현태 단장과 했던 말이 좀 일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예. 네, 지금 변론길이 더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다음 주 화, 목이면 탄핵 심판 종료가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이 이 탄핵 심판 변론기를 주 1회로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시나요? 아직 재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심의는 하겠죠. 하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네, 않은 잠시만요. 지금 화면 보시면 조금 전에 이 마지막 증인이죠. 오늘의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이 헌법재판소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대통령 측 증인이고요. 오늘 오후 3시 반부터인가요? 3시 반부터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이 지금 조금 전 헌법재판소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박 경제수석은 구체적으로 진술이 알려지지는 않은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게 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안 문제 때문에도 윤 대통령이 탄핵 이유가 있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박춘석 경제수석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증인 신청한 이유 뭘로 봐야 될까요? 네, 정확히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헌재는 정확한 채택 취지에 대해서는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예. 이제 국회 예산 감액과 관련된 것이다라고만 밝혔었고 아무래도 지금 박준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같은 경우는 경제 분야에 있어서 담당 수석이고 지금 윤 대통령 측의 증인입니다. 예. 때문에 뭐 이제 저희가 좀 추측을 해보자면 윤 대통령 이제 공소장에 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 이제 당시의 국정 상황에 대한 인식이 어땠느냐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데 예. 뭐 야당 단독으로 지금 뭐 예산이 처리된 부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증액 없이 뭐 감액만 반영한 부분들을 민주당이 처리한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야당과 갈등이 심화됐다. 이게 이제 곧 윤 대통령의 당시 국정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박춘석 경제수석을 통해서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이 뭔지, 구상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질의하면서 계엄의 적법 요건이 되는지를 좀 계속해서 따질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까요? 그 민주당 측에서 예산안 삭감한 게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었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네,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럼 세 번째 지금 보신 박춘석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는 딱 그 지금 계엄과 관련해서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기 위한 거겠네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결국 이번 탄핵 심판은 비상계엄의 선포 과정에서 부적법한 부분이 없었는지, 그래서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위법 사항이 발생했는지가 되는데, 이 비상계엄이 적법하게 선포되었다고 보려면 적법한 그 절차적인 요건도 갖춰야 되고 실체적인 요건도 갖추었어야 합니다. 예. 그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요건들이 있는데, 아무 때나 비상계엄을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선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절박한 사유라고 하면서 예. 어떤 선관위의 불법적인 그런 선거 개입 의혹 문제, 그리고 또 이제 야당 측에서의 어떤 예산안 삭감 문제를 꼽고 있어서 아마도 이 박준섭 이 경제수석 비서관에게는 예. 박춘섭이요. 박춘섭 예. 경제수석 비서관에게는 야당의 어떤 그 예산안 삭감 부분,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그 정부의 예산 사정들, 이런 예. 부분들을 좀 직접적으로 중점적으로 질문하지 않을까 지금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네. 또 계속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는 동안에도 내용이 업데이트 됐을 것 같은데 네, 잠시만요. 맞습니다. 그 먼저 변호사님 그 이 정도 지금 곽 전 사단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세세하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라면 사전에 생각이 나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답변을 할 거야. 이거를 생각하고 나온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증인이 증언을 하고 이제 증언을 하게 되면은 네. 기억나는 대로 진술만 하면 됩니다. 이걸 그렇게 내가 항상 말하더라고요. 기억나는 그렇죠. 대로 하세요 이렇게. 기억나는 대로만 이야기하면 되지, 이것에 뭐 살을 보태거나 이것에 나에 대한 유불리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고려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아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만 증언을 하면 되는데, 근데 말하면서 유불리 따져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만히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발언했던 진술했던 내용들, 수사기관에 이제 진술했던 내용들과 유사하게 현재까지로는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근데 결론적으로 곽종근 전 사령관은 본인은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지시를 내린 사람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있고, 이것을 받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 나는 그래서 의원을 끌어내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그렇다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의원들을 끌어내지 않은 것이다라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의원을 끌어내지 말라는 지시를 안 해서 국회의원들이 체포되거나 끌어내지지 않은 게 아니라 애초에 그런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지금 예.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 중요한 부분이 나온 것 같아서 이채영 기자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좀 중요한 진술을 곽종근 사령관이 했는데요. 일단 먼저 그 윤 대통령이 비아폰으로 전화를 걸어와서 아직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까 국회 안으로 가서 의사당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라고 했다라고 진술한 게 맞냐? 예,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얘기했던 부분과 일맥상통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모두 곽종근 전 사령관이 구속 기소된 인물이기 때문에 검찰 조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이게 날인까지 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있는 부분이라서 증거로 채택됐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 이걸 바탕으로 하나하나 지금 캐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피청구인,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게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이 맞냐라고 물었을 때 곽 전 사령관 정확히 그렇다라고. 이게 요원과 의원이냐 그 논란이었죠. 맞습니다. 이른바 요원 의원 논란에 있어서 정확히 국회의원들이 맞다라고 이제
진술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지금 김현태 단장에 대한 부분도 나왔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김현태 단장, 그러니까 자기 부하한테 유리창을 깨고라서라도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게 대통령 지시다라고 얘기한 게 그럼 맞는 거냐? 이렇게 공소장에 있다 맞냐라고 했을 때 곽정훈 사령관이 이제 결론적으로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거는 제가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라는 건데 여기서 지금 그럼 국회의원이라고는 그럼 언급했던 것이냐에 대한 좀 의문이 남잖아요. 예. 근데 이 상황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게 곽 전 사령관은 당시 상황이 아마 이제 통제실인 것 같아요. 지휘 통제실에서 네. 저는 화면을 보고 있고 그러면서 지시를 하고 있었고 707 단장 그러니까 김현태 단장은 밖에 현장에 있었고 104 단장 같은 경우는 차량 안에 있었는데 707 단장한테는 뭐 비아폰으로밖에 본인이 지시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상황을 보면 뭐 주변에 마이크 같은 게 다 켜져 있어서 아마 뭐 제가 얘기하는 거 대통령이나 뭐 장관이 얘기하는 것들을 아마 생방송으로 다 실시간으로 방송을 통해서 듣고 있었을 것 같다. 아마 그 방송 장비가 있는 것 같아요. 통제실에.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좀 당시 상황을 하고 있어서 김현태 단장이 어디까지 이걸 들을 수 있었느냐가 아마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윤 대통령의 지시다 이렇게는 말은 안 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아까 그 부분 때문에 그 지휘소에서 통화한 게 마이크 타고 들어간 거를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그 측에서 그 피창구인 쪽에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현태 단장이 그래서 자기도 부하하고 그 위치에서 그 시뮬레이션 해봤다, 실험을 해봤는데 거리에 따라서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다 이렇게 오전 신문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신문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궁금한데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발언 중에 결론적으로 저는 의원을 끌어내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 부분이 있었거든요. 요거는 본인의 재판도 염두에 두고 한 말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기억나는 대로 증언을 했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본인의 형사재판에 있어서 당사자도 비상계엄의 선포에 있어서 지금 내란죄로 규정이 되었고 내란죄에 대해서 지금 중요 임무를 종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피고인의 지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재판이 이어질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부당한 지시에 최종적으로 나는 따르지 않았다. 이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진우 전 사령관이나 여인은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와는 또 조금 결이 달랐던 게 애초에 이 비상계엄 같은 부분이 이제 대통령이 본인의 권한에 따라 또 대통령도 대통령 이전에 법조인이었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 선포가 이제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내지는 적법 부적법을 따르지 않고 그 이후의 지시를 이행했다 이런 취지로 증언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어쨌든 내란죄에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들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한 상황에서 나온 증언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엊그제 변론기일에는 증인 신문이 끝난 다음에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들어왔는데 아직까지는 그 들어오지 않는 거 보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보니까 오후 변론 시작할 때와 종일 변론에서 점심시간이 있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심시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재판에 있어서는 사실 시시각각 그것도 하나의 다 전략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2시간의 어쨌든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단 오전에 있었던 김현태 특수임무단장에 대한 증언들을 복귀하면서 오후에 있을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했던 내용들도 일부 어느 정도 좀 변동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재판관들 입장에서도 일단 집중적으로 오전에 증인 한 명에 대해서 신문을 이어가고 이후에 이 쉬는 시간 동안, 휴정 기간 동안 또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중점적으로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는 어떤 점을 질문해야겠다라는 부분에 전략도 세울 수 있는 시간이라 이것이 누구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따질 수는 없겠지만 어떤 충실한 신문을 위해서는 오후에 집중적으로 신문을 하는 것과 종일 집중 신문을 하는 것은 차이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지금 30분간 국회 측의 증인 신문이 끝났고요. 주신문이 끝났고요. 조금 전에 윤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뭐 병력을 투입시킨 게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맞냐라고 했을 때 곽 전 사령관이 맞다라고 했고요. 이게 그러면 적법하다고 생각한 건지를 물었을 때는 상관의 지시였지만 당시에 적법
적합하다라고 판단한 어떤 경황 자체가 없었다라면서 그러면서도 지금 투입된 것 자체, 그러니까 병력이 투입된 것 자체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좀 대답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세세하게 지금 곽 전 사령관이 현장에 가지 않고 뭐 전투 통제실에서 지휘를 한 것이냐, 뭐 이제 어떻게 뭐 화면을 보고 지휘를 하게 된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물어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윤 대통령이 좀 날카로운 표정으로 곽종근 전 사령관을 응시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그런 있습니다. 얘기도 있군요. 홍장원 전 차장의 인사는 받지 않았다 이런 그 보도도 많이 있던데. 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 측의 증인 신문과 윤 대통령 측의 신문과 그 분위기도 상당히 다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그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뭐 평화적 계엄이었다. 결과적으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냐를 계속해서 지금 그런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서로 완전 다른 거잖아요. 입장이. 네. 예. 그렇죠. 이미 왜냐하면 국회 측 같은 경우는 이게 국헌문란이라는 어떤 폭동이 맞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예. 실제 윤 대통령 측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과 반대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증인들을 부르면서도 과거의 증인들의 어떤 진술의 어떤 미묘한 차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파고들면서 뭐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본인의 어떤 기억이 왜곡됐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파고들면서 이제 방어 전략을 좀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양측의 입장이 굉장히 다르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뭐 경고성 계엄이었다, 평화적 계엄이었다라는 것들을 입증하기 위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네. 추가해서 그러면 그 지금 바로 피청구인 측의 질문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어떤 거를 집중적으로 그 공격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네, 굉장히 물어볼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예. 일단 지금 주신문을 통해서 나온 증언들의 최대한 신빙성을 약화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지시를 구체적으로 받았다면은 뭐 어떤 그런 지시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뭐 전한 바가 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뭐 입증할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물어보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면은 왜 실질적으로 결국 체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예.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측면들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의 지금 반대 신문이 이 전체적인 이번 탄핵 심판에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그런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이 6차 변론기일이고 4차 변론부터 증인 신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지금 김현태 단장까지 총 5명의 증인 신문이 끝났고 현재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인 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증인들의 면면 그리고 증언들을 딱 들어보셨을 때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셨어요? 네, 일단 이 증인 신문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뭐 비화폰으로 전해졌다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그 통화 내용을 확인한다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서버를 확보를 한다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언제 누구에게 뭐 전화를 걸었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겠지만 통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떤 물증들이 남아있지 않다면 개개인의 그런 증언들이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 어떤 형사재판에서 기소되어 있는 피고인의 지위이냐 아니면은 이런 피고인의 지위가 아니라 좀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자신의 생각대로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냐라는 그런 차이에 따라서 이 헌법재판에서의 증인신문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조금 더 소극적으로 참여하는지 이런 태도에 있어서의 차이는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태도의 차이 외에도 이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형사재판이 있는 경우는 최대한 발언을 아끼는 모습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전에 있었던 어떤 국정감사라던가 언론과의 어떤 인터뷰 등을 통해서 했던 진술들과 홍장원 전 차장이나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있었던 증언들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으로 현재 증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었던 내용들, 뭐 국회를 좀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했었다, 내지는 국회의원들이 끌어내리려고 했다 이런 진술 증언들을 어떻게 탄핵할지가 앞으로 이제 후반부 탄핵 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